네, 오늘도 양글루텐인데 양글루텐으로 중장척을 사용해서 띄워서 구사하는 낚시입니다. 한겨울에도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이걸 양글루텐 오키추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먼 곳을 직접 공략하는 낚시 방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뉘앙스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양글루텐 중장척 띄울 낚시 그래서 자꾸 한글 써봐야죠. 양글루텐 중장척 띄울 낚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양글루텐 중장척 띄울 낚시. 긴 낚싯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글루텐이라서 그렇습니다. 양글루텐은 기본적으로 집어력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집어를 해가면서 낚시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먼 곳을 직접 노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낚시를 합니다. 이 낚시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 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글루텐 낚시는 특징이 있는데 목내림 중에 나오는 입질을 취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내림 중에 나오는 입질을 오치코미라고 합니다. 오치코미 입질. 이거는 더 설명을 드리면 편납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부터 낙하가 시작되겠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이 구간에서 들어오는 입질입니다. 그래서 목내림 중에 들어오는 입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 오아세 낚시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구간 낚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방향 낚시 혹은 목내림 낚시. 한쪽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하면 한 방향은 이제 와세 오치코미, 한쪽 방향에서 낙하 중에 들어오는 입질을 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양방향 낚시는 나지마 세즈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되돌림까지도 봅니다. 목내림도 봅니다. 목내림 플러스 되돌림까지 보는 낚시. 그러면 양글루텐으로 공략하는 양글루텐 주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양글루텐 오키추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방향 낚시.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활성이 떨어지면 이제 먹성이 바뀌죠. 그러면서 고기가 잘 먹지 않고 세트로 하면 또 맞추기도 어렵고 막 이럴 때 양글루텐을 사용하면 굉장히 조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양글루텐의 특징은
점도가 있으면서 확산은 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떡밥의 터치는 잘 부풀고 부드럽고 먹이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죠. 이걸 긴 목줄로 천천히 낙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낙하 구간이 아주 길게 시간이 잡히죠. 목줄이 짧으면 빨리 내려가겠지만 이 낙하 구간이 아주 느리게 이 구간에서 나오는 입질을 해서 잡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글루테는 집어 과다가 사실상 없죠.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해주면 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터치도 조정 폭이 좁습니다. 터치 조정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일관성 있게 달아주고 조금 푸석푸석하게 조금 단단하게 이 간격이 좁다는 거죠. 양단고는 이게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을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중척 이상을 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의 경계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입질이 더 잘 나옵니다. 네. 입질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고기가 모이면 꾸준하게 조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활성기에 하는 꼭 무슨 이렇게 뭐랄까 고활성 낚시 같은 느낌?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낚시를 구사하는 템포 자체가 빠릅니다. 한 방향으로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으면 훨씬 구사하기가 좋습니다. 우선 낚싯대는 15척에서 18척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19척까지도 사용을 합니다. 21척도 쓸 수는 있지만 투척도 잘해야 되고 템포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척수가 길어질수록 회전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낚시는 먼 곳을 공략하지만 회전율이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공략하다가 이제 안 맞으면 척수 변화를 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척 그렇게 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떡밥이 가볍고 해서 먼 곳이고 해서 낚싯대가 투척하기 좋은 거라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선조자이면서 무게감이 좀 덜 느껴지는 이런 형태가 좋을 겁니다. 척수가 길면 조작하기 좋아야죠. 아무래도 그런 거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찌는 보통 여러분 솔리드라 부르는 글라스 솔리드를 사용하고 0.8mm에서 1.0mm 주로 0.8mm를 많이 사용합니다. 투척이 먼 곳에 해야 되니까 너무 저부력은 안 좋습니다. 편납 양은
3에서 4cm. 공략 수심은 1m에서 2m권을 주로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네. 미터 낚시보다는 좀 깊게 가지만 많이 깊게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글루텐 유지력이 뭐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가볍기 때문에 깊은 수심을 공략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 낚시에서 찌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찌의 다리가 짧으면, 전체에 비해서 다리가 이렇게 짧다 그러면 이 길이에 비해서 일어섬이 늦어요. 길면 빨리 서요. 대신에 이거는 내려갈 땐 빠릅니다. 얘는 내려갈 때는 느려요. 그래서 같은 길이에서도 찌다리가 긴 것이 좋습니다. 낚시. 그러니까 빨리 서고 빨리 서고 천천히 내려가고, 이게 이 낚시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태에 서 있어야 돼요, 찌가. 그래야 빠른 구간에서 나오는 입질들을 공략할 수 있어요. 근데 일어서는 게 늦으면 적어도 이 정도 구간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만, 입질이 보통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 정도 보통 세 구간 나뉘는데 그만큼 여기를 잃어버리고 낚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찌들 보면 초칭용 글라스 솔리드를 많이 씁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속보용보다 다리가 길죠. 전체가 찌가 길죠. 그래서 빨리 서고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낚시를 구사를 합니다. 보통 카본 소재 다리를 많이 쓰고요. 눈금은 11분의 7, 9분의 6 그렇게 구사를 합니다. 몸통은 뭐 슬림해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천천히 내려가고 빨리 서는 거는 보통 소시지 형태들의 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원줄은 0.7 정도를 합니다. 고기가 더 크면 0.8도 가능하겠지만 0.7. 목줄은 절반. 목줄은 0.35, 0.3 그렇게 구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낚시는 수심이 얕으니까 초리대 끝에서부터 찌까지의 거리가 멀지요. 이게 오히려 짧죠. 그래서 이게 물에 안 잠기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 낚시에서 원줄은 친수성, 물에 잘 잠기는 성격의 줄들이 좋고, 비싼 줄들은 알아서 잘 잠깁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낚시를 할 때 물에 초반에 낚싯대를 던져 가지고 줄을 물에 불리고 수건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가볍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차를 줄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투척 잘해야죠.
그리고 이런 낚시는 멀리기 때문에 줄 관리를 위해서 줄의 신성이 중요합니다. 형광색 기본적으로 눈에 잘 보이도록요. 가격대가 있는 줄일수록 색감이 알아보기 좋고 눈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대충 쓰면 또 대충 하는 대로 하지만 이런 거 하나가 신경이 쓰인다면 신경 써서 하는 게 좋습니다. 목줄은 0.3에서 0.35인데 가는 줄일수록 좋은 제품을 쓰세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목줄 길이는 짧은 건 40, 그 다음에 50, 60 보통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 긴 거는 55, 65, 75까지 잡습니다. 보통 단차는 보통 15를 기준으로 하지만 12로 갈 수도 있고 2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안에서 단차는 다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드림이 없어가지고 반응을 보려고 늘릴 때는 이렇게 10씩 늘려야 됩니다. 10씩 시원시원하게. 줄일 때는 늘릴 때는 10cm씩, 줄일 때는 5cm씩. 그 정도 하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목줄 상태 항상 살펴야 되고요. 바늘은 6호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경량이 이뤄야 됩니다. 경량. 가벼운 바늘 6호 해서 유지를 더 올려야 되는 날이다. 그러면 7, 반대로 줄여야 된다. 5, 그렇게 갑니다. 왜 경량을 쓰냐 하면 최대한 낙하를 천천히 봐주고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떡밥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가벼운 떡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벼운 떡밥에는 가벼운 바늘, 그리고 찌도 거기다 맞춰야죠. 뻗어 던지기를 해서 하는 낚시는 아주 얕은 수심, 카츠케 낚시, 그 다음에 중통 낚시, 그리고 양우동은 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선 낚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투척을 조금 멀게 한 거는 이제 집어 영역을 넓이서부터 이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조여 들어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내림이 완성되면 회수, 이거 지켜야 되고요. 5번 혹은 7번 혹은 10번에 한 번씩, 이건 자기가 그날 활성에 따라 활성 체크용으로 되돌림을 2눈금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내림 완성하면 횟수, 목내림 완성 횟수, 이렇게 해야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집어력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템포를 꼭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질 패턴을 알아야 돼요. 이 낚시는 입질 패턴이 몇 가지 나오는. 양글루텐 낚시는 생각보다 입질 포착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떡밥이 가벼워서. 목줄의 직진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휘둘리다가 입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입질 폭이 작거나 스르륵 이렇게 잠기거나 이런 형태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두 눈금 띄워서 낚시하니까 두 눈금 정도 팍 찍어 주겠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나올 수 있는 10가지 입질 중에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양글루텐 낚시는 입질 비슷하다 싶으면 일단 챔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스타일에서 나오게 돼요. 물론 이렇게 나온 입질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날의 입질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내면 낚시가 쉬워지죠. 내가 원하는 입질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입질 구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는 찌가 직립한 직후, 이게 그 정지 상태가 생각보다 좀 깁니다. 떡밥이 가볍고 목줄이 길다 보니까 서고 바로 내려가지 않고 서 있다가 스타트 이럴 때가 있어요. 이때 콕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입질 폭이 짧아요. 이거는 목줄이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기가 먹고 돌리더라도 이게 펴지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진짜 찔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빨라요. 근데 이 입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성이 그만큼 좋고 고기들이 덤빈다는 거죠. 이보다 더 심하면 뽕긋 입질, 어깨가 나올 정도로 밀어 올리는 그런 입질 나옵니다. 이게 찌톱 경계선에서 어깨를 폭폭 밀면 그거 다 입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략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빠른 입질을 계속 공략하면 우아지리가 됩니다. 고기가 부상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말로 애매해요. 고기가 떠올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다음 투척에서 반드시 깊은 목내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낚시를 구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찌맞춤 눈금, 보통 뭐 7이나 6눈금쯤 되겠죠.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들어오는 입질, 이게 가장 안정적인 입질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7에서 3 사이에서 보통 입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맞추면 이걸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 될 정도로 이거는 안정적인 겁니다. 이 낚시에서는 이 양단고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양단고 똑같은데, 양단고는 이제 우아지리를 더 쉽게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목내림을 내고 싶어 하지만, 양글루텐은 일단 여기에서 하면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보통 5에서 3 정도면 딱 좋겠죠. 그러니까 찌맞춤 구간 지나면서부터 나오면 그냥 깐다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3이 5 되고 5가 7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깊은 목내림을 시켜서 안정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우아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마지막 한두 눈금 남겨놓고 나오는 입질이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사라지는 입질이라고 하죠. 이것도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만 하다 보면 첫째 템포가 상대적으로 늘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려 들고 그리고 점점 집어가 빠집니다. 양글루텐 주저리는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활성이 안 받쳐주는 걸 염려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라진 입질이 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떡밥을 좀 더 각지게 달아서 확산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낚시하는 사람이 입질 구간을 조절할 줄 알면 이거는 폭조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 구간이 높아지면 낮추고 낮아지면 높이고 압력, 손 압력 그리고 투척 지점, 떡밥의 크기 이런 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이죠.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실력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그냥 한 마리 잡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연습을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낚시하다 보면 헛방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높은 위치에서 헛방이 나오면 확산이 과해서 흥분하거나 떡밥의 유지력이 부족하거나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확산이 과하다 그러면 막 흥분하겠죠. 그러면 줄여야 되고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더 깊이 내려야 돼요. 근데 더 깊이 내렸는데 헛방이 난다. 그때는 다음 구간 입질을 공략하면 됩니다. 깊은 구간의 헛방은 이거랑은 반대겠죠. 유지력이 과하거나 또 점도가 많아도 깊은 구간에서 헛방이 전부 과한 거죠. 깊은 구간에서 이때는 떡밥 사이즈를 줄이거나 그렇게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찌를 자꾸 밀어 올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목줄 줄여야 됩니다. 보통 5cm씩 줄이는데요. 이게 심하게 이러면 아예 10cm씩 줄여. 근데 이게 몸통이 자꾸 밀어 올려지는 거 있죠. 네. 이거는 들어갔다가 밀어 올리는 거고 초장부터 밀어 올리면 그는 그날 낚시에 상대적으로 부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찌를 한 호수를 더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드림이 없을 때는 첫째는 목줄 늘리기, 집어 뭐 다른 거 이런 거 다 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타나 깊게 하기, 찌 한 개 길이 정도, 한 칸 더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되면 척수 변경입니다. 거의 길게 하겠죠. 2척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낚시를 해보면 됩니다. 양글루텐 낚시는 이거는요
겨울을 봄날처럼 즐길 수 있는 낚시가 됩니다. 잘만 구사하면. 겨울에는 띄워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바로 준비되는 대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론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이미지 그린 것과 실제 낚시하는 게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를 해보시고 연습을 재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실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